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쌓는데 32년, 무너지는 데는 30초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선택해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말단 9급 공무원을 시작해서 서울시 한강사업장을 본부장을 끝으로 정년에 튀겠습니다. 나머지 프로필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뭔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은 생각을 시의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퇴직한 지 16년 됐거든요. 난 퇴직한 후에도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의미로 이보규와 행복 디자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좀 남기자 해서 공무원에 대한 얘기,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잘 나가는 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고, 지금 강연을 하는 것도 바로 공무원들에게 이 일환으로 이바지하자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떤 공무원이 되어야 될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첫째, 공무원할 때 시작은 뭐냐, 명예롭게 정퇴직하자. 두 번째는 퇴직한 후에도 당당하게 공무원의 경력을 살려서 행복한 인생을 살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를 늘 저는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초심을 잃지 말자. 두 번째는 날마다 다짐하자, 새롭게.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칠 때는 독하게 결단하자. 이것이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늘 일관된 생각했던 근간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던 날 나는 4번 봐서 떨어지고 5번 만에 됐습니다.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합격해서 축배를 듣던 때 낙방한 낙방생들이 쓰디쓴 소주잔을 먹이면서 고뇌했던 사람들이 민만히 보니까 평균 21만에서 23만 명 정도가 쓰디쓴 고배를 마신다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공시생, 소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을 누가 선택하냐? 본인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되고 나도 사고를 칩니다. 사고는 다름이 아니라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무원은 생활고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늘 다른 마찬가지로 몸도 아프기도 하고, 더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하는 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알고 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자는 걸 얘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다지고 또 다지자. 뭘 다지느냐? 저는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청년과 연관된 얘기 몇 가지를 속사를 드러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를 시작해서 구청을 거쳐가지고 시청 행정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점점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화장실에 갔더니 어느 분이 다가오더니 내 주머니를 옷깃을 열더니 였다가 봉투 하나 넣고 미소를 짓습니다. 얼핏 보니까 이 사람 받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받으면 틀림없이 이건 우리 출입하는 업자인데, 그 당시에 내가 가로 안에 표지판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세우지 않고 미흡해도 돈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안 가져가면 제가 파수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은 누구냐 했더니 새로운 젊은 내무국장님의 고등학교 절친이었답니다. 아마 사석에서 말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의 복마전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중에 돈 안 버는 놈이 있더라. 행정과의 새로운 이보규라는 친구는 봉투를 줘도 안 받고 까다롭게 일도 안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내무국장께서는 저의 이름을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결대화투로 내무국장실에 갔더니 기한 책임자 이름을 부르더니 네가 이보규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때부터 그 국장님은 사석에서나 공무원 얘기가 나오면 서울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맑은 깨끗한 공무원이 있다. 행정과의 이복이라는 젊은 친구는 진짜 멋진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그다음부터는요, 윗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속살은 뭐냐면, 내가 주사에서 사무관 거쳐 서기관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보직은 어느 구청의 건설국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결제받으러 왔더라고요. 어느 준공검사서입니다. 두툼한 서류를 보니까 사진도 완벽하고 완벽한 것 같아서 사인해 줬더니 이 친구가 가면서 나보고 돌아서면 그러더라고요. 국장이 그 고우판 밑에 제가 봉투 하나 놨으니까 그 사모님하고 맞는 거 잡수세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때 결제 대기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우리 여비서도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다시 불러가지고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나 이런 거 싫어해. 이거 내가 관행입니다. 야, 관행도 나는 해당 없어. 과외도로 가거든 얘기해라. 새로운 건설국장은 봉투를 줬더니 안 받더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는지 자기 과만 얘기 아니라 토목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전국의 과외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저에게 봉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뭐 잘한 거죠. 근데 더 어려웠던 일 하나는 집에 퇴근했더니 케이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집에 열어보니까요, 그 봉투 케이크 속에는요 봉투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봉투가 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명함을 보니까 그 사람 거는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바로 문 열자마자 그 돈을 그 명함에 있는 주소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조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케이크 잘 자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봉투는 없던가요?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어떻게 하셨죠? 걔네가 보낸 영수증 송금증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말입니까? 내가 이튿날 우체국 문 열자마자 9시 3분에 정확히 그 사람한테 보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듣던 대로 이부 국장님이시군요. 근데 이것은 내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지만 진짜 어려웠던 거는요, 조직 내에서 부하와 동료와 상사가 청탁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이 한 건만 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 틀림없이 수의계약 속에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웠던 일은 굉장히 어른 상사께서 사람 보낼 테니까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라 이러십니다. 내가 받아보니까 만나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걔네가 조용히 돌려보낸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업무를,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꼭 하실 일이 있으면 저를 다른 데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이거 하십시오. 이랬더니, 근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일관된 생각들이 공무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필수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결단해야 될 텐데 결단 뒤에는 항상 악마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뭐냐? 규정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부탁하는 사람이 규정엔 돼 있어도 해도 된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준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더한 것은 항상 비밀을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없지요. 돈을 한번 가져온다면 비용을 되게 전표를 드려야 되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인출해야 되고 그 과정 동안에 한두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꽃길을 만들어 준답니다. 매달 용돈을 주겠답니다. 앞으로 너의 출세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꽃길은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내 꽃길을 만들어 줍니까? 나비 효과는요, 한 사람의 부정행위입니다. 그건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기의 문제고 과의 문제고 국의 문제고 기관의 문제고 공무원 전체의 문제고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지, 그 하나의 행위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더하는 것은 도미노처럼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지면 전체가 넘어지듯이, 이것이 우리가 다산 정장영 씨의 목미심서에 있지 않습니까? 비밀은 없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무슨 비밀이냐 이런데요.
왜 들통이 나느냐? 꼼짝 마라. 왜 들통이 나느냐? 부패 방지용 시스템이요, 모니터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진입해서 김영란법 이후에는 더 과거의 팩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 때 보니까요, 좋은 자리에 가는 분입니다. 깨끗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어느 있을 적에 외국 여행 가면서 관행이라고 해서 그 협회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았는데 결국 그분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요, IT가 발달되니까요, 정보 전달 체계가 혁명적이 해가지고 시나리오로 구성합니다. 지금 17개 시도, 216개 시군구에 시스템으로 지금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행실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과거에 뭐가 드러나면 그 한순간에 모든 과거의 공은 물러난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버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장을 28년 했습니다. 근데 남들이 이장을 자랑하면 이게 대단한 자리거든요. 시골에서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4년간을 기저귀차고 누워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 기저귀를 아내와 더불어 매일 아침 저녁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날 때 그때 느낌은 뭐냐? 아버지는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면 뭔가 나에게 뭘 남길 것이다라는 예감. 서랍을 뒤졌습니다. 잔고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통장이 잔고 제로입니다. 아, 이럴 수 있나? 회갑 때 내가 해준 금반지 하나를 찾으려고 차상을 뒤지니까 없어졌습니다.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내, 아버지 금반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누가 가져가는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대잖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 영정사진에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중학교도 안 보냈잖아. 고등학교 안 보냈잖아. 중학교는 큰아버지가 돈 줬고 고등학교는 내가 신부들하면 다녔잖아. 대학 다닐 적에 대학을 안 보내줘서 저는 동사 숙제 자취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잖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알잖아. 장가 갈 때 아버지 전세방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지. 아버지, 돈 있으면 전세방 좀 돈 주면 내가 부잣돈 받으면 아버지 돌려줄게. 그랬더니 난 돈 없다. 아내에게 혼수해오지 말고 현찰 가져오라 그래서 결국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 진짜 아버지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건 딱 하나, 돈입니다. 돈. 나머지는 몽땅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버지 받았습니다. 아버지는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장을 그만두는 날 마을에서 이장의 공덕비를 세워주겠다고 후임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천만의 말씀,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느냐? 안 된다. 죽은 다음에는 내 얘기를 해라. 근데 기대했는데 그 추진했던 이장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의 공덕비는 마을에 없습니다. 근데요,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근검하지 않고 검소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겁니다. 더한 것은 제가 공무원 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청렴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다. 이것이 명심보감의 모든 욕심은 근심에서 나오고 모든 것은 탐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을 얻은 우리 형제 중에 3사람, 6사람 중에 3형제가 공직자였습니다. 우리 3형제는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당하게 경제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한 것은 항상 도둑님이 물건 훔치고 도망갈 때 경찰관이 따라가잖아요.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도둑님은 도망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둑님이 어디로 가는지 경찰은 금방 알잖아요. 도둑은 보나 마나 도둑님은 반드시 왼쪽 길로 도망갑니다. 왜냐? 제가 평소에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건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 길이 뭐냐?
부정부패입니다. 왼쪽 길이 뭐냐? 비양심입니다. 왼쪽 길이 뭐냐? 부정한 돈입니다. 이 뭐냐? 무책임입니다. 이 오른쪽 길 두고 왼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하십시오. 해서는 안 될 일은 유혹받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든탑, 이 천년을 이어온 이 도자기도, 이 공든탑이라도 이스라엘도 한 방의 망치로는 천년의 하늘 앞지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제가 한강 본부장을 하면서 여름철에는 늘 수방대책하느라고 집에를 못 갔습니다. 홍수가 지면 흙탕물이 집니다. 흙탕물이 어느 날 가보면 맑아졌습니다. 왜 맑아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원도 발원지에 나오는 한 줄의 맑은 물이 급기야는 서우 한강 전체를 맑아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나의 작은 외침입니다. 작은 외침이면 이 외침이 나비효과처럼 공무원 세계 한 사람한테 변화를 주고 세계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하는 역할을,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